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자산 시장과 코인, 증시, 부동산, 실물 경제, 금융 경제. 자, 현재 자금이 씨가 말라 있으면서 암흑기, 혹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본질에, 펀더멘탈의 가치에 집중해야 됩니다. 늘 매크로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본질적인 가치가 뛰어난 투자 대상들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죠. 다음 세상의 문명의 중심에 있는 리플과 XRP. 자, 본질적으로 XRP 레저의 사용의 확장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시스템이자 그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에 첫 번째, XRP 레저의 사용 사례이자 리플과 XRP의 노일 설계 이유. CBDC, 첫 번째 CBDC죠. CBDC 사설 원장을 통해서 확장하게 되는 노일 설계 이유. 자, 여기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CBDC가 사용되고 있는 국가가 몇 개가 있나요?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200여 개가 넘는 국가에서 실제 사용되는 국가 극소수이죠. 그렇죠? 아직 전반적으로 확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가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사용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NFT 발행, XNS20를 통해서 NFT가 발행되죠. 지금은 이더리움 기반의 NFT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속도, 수수료, 개발자 친화적, 환경 친화적인 부분에서 XRP, XLS20를 저는 이 시장을 잠식해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NFT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오면서 확장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예스품과 사치품에 국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NFT 시장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NFT하고 하면 감흥이 오시나요? 안 오죠? 세 번째,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지금 은행들에서 토큰과 코인들을 취급하나요? 또는 소매 결제 업체에서 크립토를 받는 것이 대중화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네 번째. 중앙은행이나 민간은행에서 관장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나요? 아니죠. 자, 다섯 번째는 기타 추가적으로 또 모니터링 하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BDC, 두 번째 NFT, 세 번째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네 번째 스테이블 코인 발행, XRP 레저의 사용 사례에 대한 확장, 인프라, 플랫폼에 대한 확장, 그 그림이 다음 세상을 바꿔나가는 문명의 심장과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역설적으로 고작 스위프트 시장 규모 20경원, 역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0경원입니다. 20경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9,999조에 플러스 1조가 더해지면 1경이에요. 여기에 곱하기 20이 더해져와 20경원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이고요. XRP 시종은 고작 2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앞에 올 미래 사회, 방금 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세상을 바꿔나가는 문명의 중심에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장입니다. 왜 100만 분의 1로 쪼개는 설계 방식을 택했는지, 가격을 올려야만 하는 필연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늘 시스템과 원리, 본질과 펀더멘탈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워렌 버핏, 투자의 그루들이 하고 있는,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이죠. 더불어서 XRP 레저 블록체인 시스템을 보게 되면 데이빗 슈왈츠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리플의 CTO인, 미국의 DLT 특허, 자,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요. 자, XRP 레저의 DLT 보게 되면 데이빗 슈왈츠가 언급되고 있어요. 데이빗 슈왈츠. 이 원장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심장이자 문명에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데이빗 슈왈츠의 이력을 보게 되면요. 자, 그는 당연히 리플의 CTO이죠. XRP 레츠의 최초 설계자 중 한 명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개발자이자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NSA 국가안보국에서도 지금 일을 했던 그런 분이시죠. 보안과 네트워킹 인프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더. 리플 CTO는 2011년 비트코인 코드 최적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데이빗 슈왈츠가 2011년 비트코인 코드를 최적화한 개발자 중 하나로 밝혀졌다고 유투데이가 보도하였다. 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리플의 CTO이다.
그리고 분산 원청에 대한 미국에 대한 특허, 방금 전에 보셨던 XRP 레저가 확장되는 이 부분, XRP 레저에 대한 확장성, 처음 설계부터 다음 문명의 모든 심장을 대변하는 XRP 레저. 여기서 사용되는 게 XRP이다. 1번에서도 XRP가 사용되고 2번, 3번, 4번 XRP 레저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XRP가 늘 사용되게 되었다는 거죠. 현재 봤던 건 스위프트 시장 규모만 우리가 체킹했던 거죠. NFT,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스테이블 코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맛배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엄청난 기술에 전 세계 지배자들의 자본이 달라붙었죠. 그쵸? 크리스 라스는 HSBC, IMF, 그리고 리플의 초기 투자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다른 나라의 시스템으로 보내는 심장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세상입니다. 제가 계속 언급드렸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선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미래를 확신하시면 XRP의 지금 가치가 얼마나 돌덩어리인지 싼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다음변 세상이 이 1번부터 4번부터 하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걸 사용하게 되면 늦은 겁니다. 이미 지난 수백 년간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혁명에서 부가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이 세상이 오면 대중들은 또다시 돈을 쓸고 달려올 것입니다. 오직 가격만이 기준이기 때문에 가격, 현상, 눈에 보이는 것, 아버지 뭐 하시노? 집에 돈 많어? 직업, 학벌, 그냥 쇠뇌식 교육의 복사판이죠. 그러면서 제품화되기를 기득권이 원합니다. 생각하지 않기를, 사고하지 않기를, 유연해지지 않기를, 과학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않기를 그렇게 돼야 통제가 가능한 세상이 쉬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래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투자를 선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미래를 잘 예측했느냐. How to는 그 다음이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지도를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블록체인의 금융에 입혀지는 바로 심장에 리플과 XRP를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 사회에 선점하고 있는 1번 타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언론을 필터링 해야 되는 그 이유. 본인의 원칙과 시스템과 본질과 펀더멘탈을 기를 수 있어야 이런 미디어에서 나오는 부분을 거를 수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 전 세계 비트코인 25달러에 팔아도 안 사 비판. 자, 미디어에서 이런 말 하고 대중의 눈을 가려지겠죠. 천하의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필터링을 합니다.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와도 저는 걸음무다. 자, 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볼게요. 버핏 비트코인 친화적인 누뱅크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비자 마스터카드 지분 일부 매각하였다. 비자 마스터카드의 지분을 또한 갖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버핏의 버크셔에서의 주요 투자 비중을 보게 되면요. 포트폴리오 약 75%가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크래프샤인드 5개 종목에 묶여 있다. 자, 이 보유 비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암호화폐 때린 버핏 사업 파트너 찰리 민거, 역겨운 비트코인, 대중의 눈을 가린다는 거죠. 워렌 버핏은 그러면서 뒤에서 비트코인 친화적인 남미 최대 인터넷 뱅크인 누뱅크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심지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까지 이 세상을 확실히 미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대중을 완전히 눈을 가린다는 거죠. 그렇기에 반드시 본질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필터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버핏이지만 인터넷은행 누뱅크, 리플 기반 해외 송금을 도입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리플렛, 글로벌 확장의 속도.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기득권은 인프라를 다 깔아나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백스 파트너십에 따라 5,400만 명의 고객에게 리플 기반 송금이 가능해졌습니다. 리플 사용자인 백스페이는 이제 또 다른 파트너십을 발표하여 5,400만 명 이상의 라틴 아메리카 사용자에게 리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백스페이는 이제 누뱅크의 온라인 전자성거래 결제 시스템인 누페이를 통한
거래를 담당하게 된다. 이는 백스페이가 누뱅크의 5,400만 고객을 위한 결제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남미 지역에서 낮은 상호 운영성은 크립토의 큰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이미 남미 시장에서 또한 확장해 나가면서 이 연장선을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건 글로벌 기득권은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다. 그 심장은 리플과 XRP이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비자, 마스터 중요한 부분이죠. 마스터카드 언급이 되고 있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 마스터카드는 또 어디서 자금이 오죠? CT, HSBC, 웰스파고입니다. 여기에 또 버핏이 투자가 돼 있다고 또 언급을 하고 있죠. 미디어에서. 마스터, 여기는 또 누구죠? HSBC, CT, 웰스파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죠? 자금은 또 미국 중앙은행의 주요 주주는 어디죠? 연방준비제도의 주주는 어디죠? JP모건, CT,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자, 겹쳐지죠? 마스터카드, DCG, 미국 중앙은행. 자, DCG, 마스터카드에는 또 워렌 버핏이 투자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인프라는 계속 확장해 나간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트코인이 2,000달러에 가도 사지 않겠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의 연장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FTX의 투자자단 그룹들은 누구죠? 여기에 뭐 블랙록도 들어가 있어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레리 핑크. 또 유대계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중심이죠. 또 어디 들어가 있죠? 소프트뱅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테마섹 또한 들어가 있죠. 글로벌 기득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급을 그리는 겁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봐라. 왜 얘를 파산시켰었을까? 파산시키면서 왜 굳이 다음번 작업을 그려나갈까? 자, 이 밑그림을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래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 흔들기이다. 그리고 밑그림은 다 깔려 나가고 있다. 우리는 누구에 투자한다? 다음번 심장의 디지털 혈관에 투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슈들을 살펴보시죠. 본질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배를 항해하면서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치더라도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할 수가 있겠죠. 돌덩어리 가격을 다이아몬드가 돌덩어리 가격으로 떨어져 있어도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바로 바라보고 기다릴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친 리플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마이클 셰일러 하이테스트 해석은 틀렸다. 마이클 셀러는 천재이며 MIT 출신의 로켓 과학자다. 그러나 XRP를 증권이라고 말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과 법적 분석이 있어야 한다. 그는 하이테스트를 지나치게 단순화했고 틀린 결론에 도달했다. 최근 팟캐스트에서 마이클 실러는 XRP, 이더리움은 모두 미등록 증권이라고 재차 주장한 바 있다. 전 이걸 그냥 연장선에 봅니다. 아까 버핏의 비트코인 언급에 대해서. 지나가는 부분이다. 증권이건 상품이건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좋겠죠? 명확성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미 밑에서 인프라는 다 깔려 나간다. 그게 중요한 거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모든 미디어가 집중하면서 가격을 누르고 있지만 자, 치아 네트워크 COO 리플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패소를 전망한다. 자, 이런 말이 또 언급되고 있어요. 소송 패소를 전망한다. 자, 그러면 대중들의 수급이 완전히 차단되겠죠. 자, 어쨌든 좀 볼게요. 블록체인 스마트 트랜스 플랫폼 치아 네트워크의 최고 운영 책임자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대해 리플 패소를 점쳤다. 소송은 리플의 패소가 유일한 결과이다. 진 호프만 치아 네트워크 COO가 트위터를 통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리플의 XRP 판매가 리플의 증권 성격을 부여했다고 판결한 것. 이번 소송의 핵심 증거로 채택된 힘먼 연설의 주인공 힘먼조차 2019년 리플 경영진에게 XRP가 증권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는 게 CEO 측의 주장이다. LBRI 소송 때처럼 XRP도 증권으로 분류될 것. 자,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죠. LBRI 소송 때와 경우가 전혀 다르죠. ICO 유무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 힘먼에 대한 연설에 대한 수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부분을 정리해 봤었을 때 저는 그냥 이런 부분을 걸러버립니다. 제가 언급드렸지만 인프라가 깔려 나가고 펀더멘탈이 어떻게 집중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다. 이런 부분은 저는 그냥 걸러버립니다.
자, 호주 중앙은행 부총재 CBDC 화폐 결제 시스템 유연성을 개선한다. 호주 중앙은행이 CBDC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자, 호주 중앙은행 부총재는 시드니에서 열린 행사에서 디지털 화폐는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상황이 점차 빈번해지는 현 상황에서 화폐 및 결제 시스템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CBDC가 은행 중개업 및 통화 정책에 지장을 줄 가능성, 문제 발생 시 뱅크런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중요한 건 밑그림 밑에서 작업이 다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중요한 건 IMF 통화 바스켓에 포함된 국제 결제 통화를 기준점으로 해서 도매형, 소매형, 도소매형, 그리고 XRP 레저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도매를 발행하는 국가들은 이 부분까지 확장해내서 진행해 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 소송은 의도적으로 누르기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밑그림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소송은 의도적인 누르기다. 시간 끌기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바꾸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성의 연장이다. 자, 스페인 중앙은행 도매 CBDC 테스트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다. 도매 전용 CBDC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금융기관 및 기술 솔루션 제공업체 대상 모집을 개시하였다. 스페인 중앙은행 또한 도매 CBDC 테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죠. 오래전부터 이미 사실 시스템은 전 세계 중앙은행에 대한 CBDC 시스템은 준비 작업에 있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리플은 아랍에미리트를 정복하기 위해 JP 모건과 협력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리플의 주요 파트너는 즉시 통화 전송을 용이하기 위해 JP 모건과 손을 잡았습니다. 리플은 XRP 레저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CBDC 및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XRP 레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CBDC 및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첫 번째 CBDC의 세상, NFT의 세상,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의 세상,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세상. 이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선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오면 이미 가격은 달나라에 가 있습니다. 가격이 달나라에 갈 때, 가고 있었을 때, 도착했을 때 대중은 들어오겠죠. 이게 시장을 선점하는 사람과 나중에 현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99%, 98%와 1%와 2%를 가르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SEC 재판 진행 기대로 급등했던 XRP 다시 후퇴, 시총 급감. XRP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비트코인, 전 세계 크립토, 증시, 부동산, 채권 다 박살나 있습니다. 그게 팩트이고요. 비트코인 2253만 원. 자, 지지부진한 흐름. 단기 조그마한 하락 추세. 그리고 박스권 지지부진한 흐름. 그런데 잘 버티고 있어요. 아주 폭락하지 않고 먼저 빠져서. 자, 그리고 164만 7천 원 이더리움. 고 박스권의 흐름. 단기 하락 추세. 지지부진한 저점권에 있고요. XRP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올라간 것도 없죠. 지지부진한 단기 하락 추세. 하락 박스권에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총이 급등했다면 그에 대한 관련이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가격 하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매크로에다가 FTX에다가 현재 이 부분까지 다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겨울은 지나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중에 가을, 우리가 추수의 날을 1년 그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코인베이스 CU 올해 매출 작년보다 50% 넘게 줄어들 것.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숫자로서 작년보다 매출이 50% 넘게 줄어들 것이다. 암호화폐의 명백한 혹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가 또한 무려 지난해 대비 83%가량 하락했다.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혹한기는 100% 지나갑니다. 반드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제 기준점에서는 정말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숱한 악재에도 안정세 보이는 비트코인. 이제 먼저 하락해서 바닥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일본 금융청 관계자,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금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또한 국가, 중앙은행,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그리고 도매용 CBDC 사용하는 국가를 국제 결제 통화를 기준점으로 하는 국가 기준점으로 확장해 나간다. 소매용 CBDC를 사용하는 채택하는 국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소극적일 수도 있겠죠. 이 그림 또한 그려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인 8%만 암호화폐에 긍정적이다. 주식 투자 심리도 최악. 지금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선수들은 매입을 시작합니다. 남들이 미친 듯이 영혼까지 끌어서 달려들 때 그때는 일부 넘기는 시기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끝까지 동행해라. 끝까지. 삼성전자 950배, 아마존 2000배를 잊지 마시면서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난 12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각 섹터별 대표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 심장은 리플과 XRP이다. 골드만삭스 CEO, 제도권 금융기관,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가능하다. 당연한 부분이고요. 금융권의 블록체인이란 소프트웨어가 지금 다 입혀지면서 엄청난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플과 리플 네트워크와 XRP입니다.